있다. 네. 자,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부산으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엄청 화가 났어요. 제가 보니까 캠프방에 막 여러 가지 막 글이 많이 올라왔던데 중요한 것은 어머 2차 종합특검이 나를 출국 금지를 했어.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것은 명백한 선거용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출국 금지가 알려진 경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어제 방송하면서 그러니까. 속보를 접한 다음에 언론에서 예. 단독 보도가 나온 줄 알았는데 그 시원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예요. 출국 금지 조회 결과를 올린 상황이었는데 약간 의아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출국 금지라는 것은 그 아마도 조사받아야 될 대상을 상대로 그 예. 밀행성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조회해서 알려주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예.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여한 그 기간이라는 것도 보면은 5월 12일까지인가요? 사실은 얼마 안 남은 상황으로 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다.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지적이 상황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5월 아마도 13일. 13일까지로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일주일 가량 네. 남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는 주체와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희한했다라는 네.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고 이런 바탕 위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향한 그런 수사 같은 것들이 음해에 가깝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고 그 근거로는 앞선 그 3대 특검에서 최혜병 특검 때도 본인을 여러 가지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은 아무 결과가 없었지 않느냐는 바탕 위에서 2차 종합특검에서 자신을 겨냥해서 수사를 해본들 아무 걸도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어떤 것이냐? 기본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핍박받는 그런 느낌들을 자아내기 충분한 식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네. 어떻게 취재한 거 좀 있으세요? 아, 그 예. 당권파인 박민영 이제 음. 미디어 대변인이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달 13일에 결정되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출국 금지 사실을 이제와 공개하며 봉창 두드리는 연유가 뭐냐. 부산 북갑의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되고 보수 결집이 가셔야 되니까 조바심 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글을 올렸던데 네.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먼저 이 사실을 공개했다면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박민영 이제 미디어 대변인이 올려놓은 게 어제 이제 SBS 조연조사 결과이거든요. 어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3자 대결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3등으로 처지는 그러니까요. 결과입니다. 예. 하정우 후보가 38, 박민식 후보가 26,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21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당이 후보를 결정을 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컨벤션 효과가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로서는 이제까지 나왔던 결과가 다 최고치이고 내려갈 길만 남았다라고 하는 초조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박민영 대변인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한동훈 전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치고 나갈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저도 어제 이제 김지미 특검보랑 이제 전화 통화를 밤늦게 됐어요. 계속 전화가 통화가 안 되다가 이제 확인을 취재를 직접 했더니 이번에 된 것은 그 시민단체 고발이 있었고 네. 그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알려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이 되었고 피고발인 신분으로 일단 출국 금지를 하는데 출국 금지가 1개월씩 연장토록 되어 네.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네. 그래서 4월 13일 날 시작해서 5월 12일까지 그리고 또 연장 될 수도 있고 이 사건은 지금 그 김치현 특검보가 지금 종합특검의 이제 대변인을 맡고 있기도 한데 요 특검팀에서 이 사건을 이제 그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애초에 고검에서 이첩된 네. 사건이어서 종합특검팀에서는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이 사건을 현재 수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합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검찰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찐 언프를 하고 계신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금됐습니다라고 바로 통지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통지를 유예했다가 사후 통보하는 경우가 있대요. 예, 그런데 지금은 통지 유예를 했다가 사후 통보한 상황이다. 그리고 대개 석 달에 한 번씩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관계자가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그 국조특위
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 확인된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상용 검사의 네. 입을 통해서 네. 일일 보고 이런 거 또 이제 그 상황일지로 다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종합특검팀 관계자들이 취재에 응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가지 포석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이제 충분히 설명드린 대로 네, 정치적으로는 본인의 출금 사실을 알림으로써 네. 정권 차원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데 뭔가 야당세가 결집하는데 유리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네. 하나가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수사적인 측면인데 사실은 특검의 수사라는 게 초입이기 때문에 진전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진전 여하에 따라서 한동훈의 신분이라는 것도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강제 수사라는 것도 출금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는 건데 한동훈 후보가 스스로 이런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네. 차후에 수사가 진도를 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 첫 번째로는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수사적인 방비 목적도 있어 보인다라는 해설을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격분해서 주장한 것이 할 테면 해라. 약간 뭐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뭐 지금 이제 그런 네. 게 필요한 모양새 이건 같아. 선거용으로 나를 올가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과 그 정치특검이라고 규정했어요. 종합특검팀을. 뭐 이렇게 약간 박해받는 피해자? 그러니까 보수의 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이야기해보자면 어제 나왔던 SBS 입소수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보수 성향의 후보자들,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한테서는 박민식 후보가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박민식이 54이고요, 한동훈 27, 하정우 13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의 마음을 제대로 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는 좋은 방식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각 세운다라고 하는 것일 텐데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종합특검에서 출국 금지되어 있는 그 사실을 공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당세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박민식 후보가 사실은 공당의 후보가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공당의 후보로서 스타트 라인을 끊고 올라갈 상황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물론 뭐 국민의힘 당권파의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유권자가 12만 명이고 투표를 감안한다면 한 8만 명 정도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를 뛰어본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고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양자가 단일화를 해야 이를테면은 민주당을 꺾을 수 있다라는 이제 계산표가 나오면 그 단일화 압박을 받을 텐데 네. 그 김대식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제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북구 구민들이 단일화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양자가 단일화를 하든지 양당 간에 결단이 나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장동혁 대표한테 미국에 같이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 그런데 묵묵부답이었다. 아무 얘기를 하지 단일화 않더라. 관련해서 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근데 단일화의 효과라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은 1+1이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단일화를 해야겠죠. 네. 지금 3자 구도에서는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하정우 후보가 SBS 조사에 의거하더라도 오차범위 밖에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두 후보가 합치면 사실은 그렇죠. 더 큰 수치가 나오는데 예. 실제로 같은 조사 안에서도 양자 대결을 가정한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하정우 대 박민식의 경우 46대 36이었고요. 하정우 대 한동훈의 경우 43대 30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네. 1+1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그래도 득표율이 더 높은가를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박민식이나 한동훈 양자 모두 지금 완주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게임에서는 누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수그리는 순간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단일화 판세라는 것도 한쪽으로 확 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는 기류인 것 같고 5월 말까지는 이런 식의 냉전 기류가 계속되지만 하정우 후보가 SBS 조사처럼 크게 앞서는 보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현실적으로 제 아무리 장동혁 지도부라고 할지라도 선거 공학적인 고려를 하진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단일화하면은 조금이라도 앞서는 후보로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방식도 어떻게 할지를 네. 정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게 할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붙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동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계속 만약에 3당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보수 재건과 보수의 대통합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겠다는 식의 모양새로 빠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당을 위해 하나의 희생을 했고 이제 복당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예.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냐라는 시나리오를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것도 사실은 아까 구교훈 기자 지적처럼 마지막까지 뛰어보고 여론조사를 각자 만든 다음에 할 수 있는 이야기 같긴 합니다. 설령 그런다 한들 장도혁 대표가 받아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결정이 되어 있을 텐데 네.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복당 여부는 당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 가처분과 관련해서 자기는 안 했고 이거 했다만 하면 나는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복당을 하는 거지 네. 해주는 게 아니다 이런 또 이제 논리를 가지고 있긴 그렇군요. 합니다. 한동훈식 발상. 예.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젠다를 지역에 세팅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는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김은희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와 싸우는 이미지, 대선 후보로서 자기 이미지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건데 이게 네.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박민식 의원 같은 경우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 북갑의 토박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혹자 같은 경우에 3자 토론을 할 경우에 부산 사투리로 토론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은 하정우와 박민식은 호환이 가능하지만 야, 그거 신박하다. 우리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 말씨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 주민들의 어필하는 바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규칙을 사투리로 하자. 사투리로 우리가 토론하자. 이럴 때는 굉장히 불리하다. 그 얘기는 그렇죠. 뭐냐면 한동훈의 아젠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지역 토착적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아젠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거 재미네요. 굉장히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경북에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오중기 후보 사실상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힘내라 힘. 그러나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이제 그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조사된 대구 MBC 여론조사를 보면 많이 따라붙고 있어요. 이거 30.2%까지 올라왔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 근데 혹시 몰라서 아까 제가 인용했던 SBS 여론조사 살짝 그래도 뭐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네, 어떨까? 네, 네. 예, 왜냐하면 이게 무선 전화 면접이라고 하고요. 전화 그런 면접. 면에서 굉장히 좀 눈길을 끄는 조사하고 아. 전화 ARS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바로 그 전까지 나왔던 한길 리서치와 부산 MBC는 사실 유무선 비율이 예. 굉장히 좀 섞여 있어가지고 예.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이고 네. 그리고는 지금 응답률 14.4%라고 할 수 있고요. 기간은 5월 1일에서 3일 돌렸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네.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니 말한 김에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니, 연습해야 네. 돼요. 7월부터는 이런 게 다 예, 문제가 될 수 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 기분지. 여기까지 기분지. 예, 혹시 몰라서. 네. 예, 예. 예. 예, 오중기 후보 오준기 후보. 관련해가지고. 예,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사실 경북은 워낙 험지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철우 이제 현 지사와의 차이가 20% 이상 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쉽지 않지만 오준기 후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 러닝메이트격으로 같이 띄워주고 있는 각 지역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투표장에 갈 경우에는 보통은 줄투표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북도지사 후보가 힘을 내줄 경우에는 다른 이제 굉장히 험지에 있는 또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띄워줄 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복수로 여러 명을 찍게 되는 중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오준기 후보의 출마와 그리고는 이 분투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경북 지역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저하고 네. 통화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김부겸을 당선시켜야 한다. 그래야 대구가 바뀐다. 예. 대구가 바뀌면 경북은 자동으로 바뀐다. 예. 그래서 28년에 오준기는 당선될 수 있다. 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해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이제 서울 수도권의 민심과 그 대구 경북의 민심은 정말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든 그러니까 약간 뭐 물밀듯이 막 서울에서 내려오고 이러면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왜 저래? 뭐 약간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들의 마음 섬세하게 다가가야 된다.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뚜벅뚜벅 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이렇게 심장이 흔들리더라고요.
평생 거기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그러시죠. 그 예. 지역의 그 헌신하는, 민주주의, 예.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어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학생운동했던 그 마음으로 지금 정치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대구 네. 경북의 변화를 위해서. 그 지역은 정말 그런 곳이죠. 사실 좀 맞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긴 해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러게요. 빨간 예. 나라를 보았니? 뭐 이런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도 예.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예, 여전히 좀 쉽지 않은 곳이지만 아까 20%포인트 이상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도 좀 말씀을 드리면 대구 MBC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를 해서 5월 1일부터 3일까지 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상북도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 대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수경님이 역시 똑순이. 감사합니다. 네, 신현관님이 저는 북한 사투리도 자신 있어요. 네, 네, 부산 사투리 말고 네. 우리 북한 사투리로. 네, 거기는 안 뽑습니다. 거긴 투표가 없어요. 예,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오준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오뚜기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7.8기의 그런 선거 역정을 갖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이 포항뿐이어가지고 2008년도에 18대 총선에 이제 처음 도전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득표율이라는 것이 10% 미만이었습니다. 야.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제 그 도전의 끈을 놓치지 않고 2014년에 경북지사 선거 나가셨고요. 그때 처음으로 10%를 넘습니다. 네. 14% 득표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포항에서 총선 도전하시고 음. 2018년 지방선거에는 드디어 음. 34.32%를 거뒀거든요. 야.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 마의 벽이라고 경북에서 여겨졌던 30% 벽을 뚫어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추세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40%에도 한번 오.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감히 네. 좀 드립니다.